민선 6기 문화도시 광주. 길을 묻고 답을 구하다. 문화산업에 대한 심포준이 8월 28일 광주 YMCA 무진관에서 광주 문화도시협의회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호남대 송진희 교수의 사회로 주남식 광주문화수도 정책관의 문화정책 방향과 내용에 대한 발표와 함께 유지한 전남대 교수의 문화정책 제안 발표와 더불어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되고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전당에 쏟았던 예산과 지역 모든 역량을 7대 문화권 사업 등 문화적 도시 환경 조성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전당 주변의 문화전당권에는 인쇄 출판 등 도시명 문화산업과 그리고 공태가를 활용한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조성 등과 함께 개인시장과 예술의 거리를 활용한 문화예술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문화예술 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인근의 아시아 문화교류권에는 문화전당의 민주평화교류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사직 국제교류 차원 조성이라든지 양림동 역사마을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여 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해공원 일원의 시각 미디어권에는 최근 예비 하담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이미 신청한 바 있는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을 조성하고 남구의 아시아 전성문화권 등 그의 문화권 등은 단계적으로 조성하도록 할 생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소통을 위해서 민간 학계 그 인사로 하여금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지원 포럼의 관광객 유치분과를 설치하는 등 지원 포럼 기능 확대와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추동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도시 조성을 위해서 광주 문화재단 등 문화예술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9월부터 관련 기관과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문화예술 책임자 공모제 등의 내용을 담은 문화도시 권리장전 등을 금년 말에 시민에게 선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 내의 다양한 문화예술 기관 단체 등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부 또 혁신도시 문화기관 그리고 시사나 문화기관 등으로 구성된 문화공공기관 협의체와 또 예총, 민회총 등을 순수 문화 관련 시민단체 중심의 문화시민협의체를 금년 내에 구성 운영해서 지역 문화예술 산업발전 개혁과 기관 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고 하는데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는 그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일본에서 인정해 줍니까? 심지어는 라오스에서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동아시아 문화 도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동아시아 문화 도시 역시 3개국 문화 장관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다른 도시 베트남이라든지 참여했습니까? 아닙니다. 3개국 장관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2013년에 만나서 얘기했던 걸 2012년에 만나서 했던 걸 2013년에 임의적으로 그럼 우리나라에서 하나씩 뽑아봐라 해서 대한민국에서 광주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것도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요. 좀 알려야겠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 도시까지 한번 맞춰서 해보라고 했죠. 그래서 얹혀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볼 때 광주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그다음에 동아시아 문화 도시 대표적인 건 아닙니다.
진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올해 2014년 말에 세계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을 합니다. 11월 말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관심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까요? 우리 그 주남식 국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거기에 문화정책실 소관에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 포럼에 100인 이상의 전문가가 있고 사무국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무국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문화정책실이 힘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게 제가 새로운 수장이 민선 시민시장이 나왔다면 그 이전에 특정 인물 중심에서 하는 것에서 바뀌어야 한다는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는 거죠. 자,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가입을 하는데 사무국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1년에 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2,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 일을 해놓은 한 과정에 사무국도 없고 처음에 시작할 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특정 청국장집에서 회의비도 안 받고 청국장 5,000원짜리 먹으면서 회의비 안 받고 해서 만들어가지고 온 겁니다. 이 앞에 7월 며칠이었던가요? 창의도시 포럼 광주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포럼에 창시인 포럼에 2차 총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2,000이 공회로 참가해 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거기서 와서 놀라는 게 광주의 미디어아트 창의 시민 포럼 보고 어떻게 그 시민조직이 이걸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가입되는 서울, 이천, 전주, 전북 반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문화도시 지원 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 포럼처럼 반의 조직들이 다 하고 있는데 광주에서 어떻게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끼리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새로운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가장 핵심적이고 이루어져야 할 사업을 이게 문화정책실 소관이 아니라 도시 디자인국 소속이다 보니까 힘이 없다 보니까 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정책실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광주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문제는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게 민선 5기까지 문화재단을 민간 조직의 창의성 발언을 위한 그런 독립기관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의 하부 조직으로 시의 문화정책을 보조하는 기관으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산하고 서울과 경기로 가볼까요? 거기에는 시의 조례가 시산하기관에 시에서 공문을 파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시의 조례를 한번 봐보시죠. 파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휘 감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 조례에 따라 시 공문이 나와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와 경기, 부산 한번 시 조례 한번 봐보십시오. 이미 없어진 조항입니다. 우리는 그게 있다 보니까 시에서 나와서 그것들을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시에서 입김이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주남식 국장님께서 발표하셨던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민선님께서는 수정되고 바꿔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 비엔날레 문제는 이미 예견되었던 문제입니다. 특별정회를 통해서 터져나왔던 문제는 진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비엔나의 터전을 완전히 꼬시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의 퍼포먼스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고 그 목소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진짜 창조적인 새로운 창조를 위한 그런 과정으로 생각해야지 이걸 가지고 말 그대로 사분오해를 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특별전에 그게 한탕입니다.